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Dynamic Clustering for Wafer Map Patterns Using Self-Supervised Learning on Convolutional Autoencoders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21년도에 출판되어 IEEE에 게재된 논문으로 저자는 김동화 박사님이시며 현재까지 22회 인용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필요한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웨이퍼에 대해서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반도체 공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라 많이 알고 계실 듯한데요. 현대 반도체 제작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로 실리콘으로 제작됩니다. 영어로는 다이라고 부르는 수천 개의 아주 작은 네모난 반도체 직접회로 칩을 이 위에 배열하는 기판 역할을 하고 지름은 50mm부터 450mm까지 다양합니다만 근래에는 300mm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매우 작은데도 개당 생산 단가가 정말 높기 때문에 수율이 중요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공정과 알고리즘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작하는 공정은 많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반도체 칩을 집적하기까지는 Photolithography, Etching, Diffusion, Ion Injection, Thin Film Deposition Process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연구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뒤에 EDS, Electrical Die Sorting 과정입니다. 이 EDS 테스트에서는 웨이퍼에 직접 집적된 다이의 품질을 검사합니다. 품질 검사를 통해 정상 불량 판정을 하고 불량 중에서도 이상 유형을 분류해야 하며 이 품질 검사의 성능 및 정확도에 따라 공정과 검사에 소요되는 원자재, 장비, 시간, 노동력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웨이퍼 내 다이들이 각각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웨이퍼 위에 이렇게 각 위치에 표기한 것이 Wafer Bin Map, 줄여서 WBM입니다. 이 WBM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수율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불량 발생 빈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를 포착해서 이 문제를 유발한 장비를 고치는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상 유형 중에서 특히 링스, 스크래치스, 럭스, 센터스와 같은 전형적인 불량 패턴들은 특정 공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량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한 보수만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WBM의 불량 패턴 모니터링에는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불량 패턴의 유형을 레이블링 하는데 큰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트레이닝 셋에 존재하지 않는 불량 패턴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식하고 잘 분류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성능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이 본 연구의 모티베이션인데요. 불량 패턴 유형의 레이블링이 따로 필요 없도록 셀프-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면서도 트레이닝 셋에 존재하지 않았던 불량 패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불량 유형을 분류 가능한 동적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때 기존에는 이 불량 유형의 클러스터링을 위해 K-means 클러스터링이나 Self-Organizing Map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두 방법론 모두 클러스터의 개수를 고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동적 클러스터링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volutional Autoencoder를 사용해 WBM의 시각적 피처를 추출하고 디리클레 프로세스 믹스처 모델로 클러스터의 수를 동적으로 결정해 각 WBM을 클러스터에 잘 배정합니다. 그 다음 각 클러스터를 레이블과 같이 사용해서 앞에서 사전 학습된 CA의 인코더를 파인 튜닝 시킵니다. 이를 통해 모델 성능과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빠르게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된 방법론의 장점입니다. 본격적인 방법론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의 오버뷰를 먼저 해보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Convolutional Autoencoder를 사전 학습해서 의미론적인 시각적 피처 H를 추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디리클레 프로세스 믹스처 모델을 사용해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하면서 각 WBM 데이터를 적절한 클러스터에 배정해야 하고요. 이후에 앞에서 학습했던 CA의 인코더 부분만 사용하되
그 뒤에 이렇게 Fully Connected Layer들을 추가한 다음에 다시 DPMM으로 생성한 클러스터, 즉 수도 레이블을 사용해 파인 튜닝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모델은 각 WBM의 이상 유형들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각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입니다. 셀프 슈퍼바이스드로 레이턴트 피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반 오토엔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미지를 플래튼해서 입력받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의 로컬 컨텍스트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포함하는 CAE를 사용함으로써 이미지의 특징을 반영한 레이턴트 벡터를 생성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수식을 살펴보자면 각 인코더 파트에서는 입력받은 X에 W를 곱하고 바이어스 B를 더해 피처 맵을 만들어내고 디코더 파트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피처 H에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을 연산해서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복원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오토엔코더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필요할 텐데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MSE 대신에 이 휴벌 로스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원본 이미지와 복원된 데이터의 차이가 특정 threshold 델타 이하라면 이 위의 로스 식을, 초과한다면 아래의 식을 따라서 로스를 계산합니다. 다음은 디리클렛 프로세스 믹스처 모델입니다. 이 DPMM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디리클렛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non-parametric 모델에 주로 사용되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소개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무한 차원의 클러스터 확률 분포 G를 정의하는 확률적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이 알파는 컨센트레이션 파라미터로 새 클러스터의 생성 가능성을 조절하는 값이고요. H는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을 의미합니다. DPMM에서 샘플링하는 분포 G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세타 K는 믹스처 파라미터이고 베이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세타 K는 관측 데이터가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면 1,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0을 반환하는 델타 펑션입니다. 파이 K는 스틱 브레이킹 프로세스라고 흔히 부르는 과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혼합 비율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번째 클러스터에 할당될 사전 확률 질량의 개념인데요. 이 스틱 브레이킹 프로세스라는 것을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름대로 i 1번째부터 k-1번째까지 막대를 잘라가면서 확률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디리클렛 프로세스로 만들어진 이산분포 G로부터 믹스처 파라미터 세타 CI를 샘플링하게 되는데요. 즉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할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클러스터의 분포로부터 데이터를 샘플링하게 되는 것이죠. 단 원래 DPMM이 무한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당연히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테니까 계산량 조절을 위해 Truncated Dirichlet 프로세스를 사용하는데 무한한 개수의 클러스터 대신에 충분히 큰 K개를 어퍼 바운드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앞에서 나온 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겠고요. 클러스터 분포의 초기화를 할 때는 그냥 무작위 초기화를 하기보다는 K-민스 클러스터링의 결과를 초기 분포로 사용해서 이 TDP가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으로 TDP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을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화가 필요한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우선 K번째 클러스터를 새로 샘플링할지 혹은 기존의 분포를 그대로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Concentration Prior Alpha K는 Alpha over K로 둡니다. 그리고 Mean Prior Mu와 Covariance Prior W도 초기화를 하고 각 클러스터의 매스를 의미하는 RK는 K-means 클러스터링의 결과대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 TDP의 최적화는 EM 알고리즘을 따르는데요. 요약하자면 Expectation 스텝에서는 Latent Variable Z를 예측하고 Maximization 스텝에서는 Mixture Weight Pi, Mean Value Mu, 그리고 분산 람다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 EM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논문은 아니므로 너무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클러스터링 방법에 EM 알고리즘이 흔히 이용되기 때문에 자료가 많으니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CAE 인코더의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데요. 지금까지는 CAE의 사전학습에서 만든 WBM의 레이턴트 벡터 H를 가지고 TDP를 최적화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이제 이 클러스터를 수도 레이블로 사용을 해서 CAE 인코더를 파인 튜닝해야 합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클래시파이어 역할을 하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들을 추가해서 학습을 하고, 로스 펑션으로는 예측 레이블과 수도 레이블 간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파인 튜닝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제 실험 파트입니다. 먼저 데이터셋은 Circuit Probe 테스트 과정에서 수집된 WM811K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이름대로 81만 1천 개의 웨이퍼 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17만 개는 Ground Truth 레이블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밸리데이션에 사용했다고 하며,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은 80대 20의 비율로 데이터셋을 나누었습니다. 웨이퍼 맵의 크기와 모양이 631가지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을 사용해서 모두 70by 70으로 리사이징을 동일하게 해줬다고 하고요. 3x3 디노이징 필터를 적용해서 특정 노이즈 패턴에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방지했습니다. 아래 이 그림에 나와 있듯 정상 유형 외의 이상 패턴은 이렇게 총 8가지 유형이 있고, 따라서 클러스터 역시 9개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분류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험의 디테일입니다. 먼저 CAE는 4가지 학습 방식에 대해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인 CAE, 그리고 엣지의 특징을 더 뚜렷하게 해주는 소벨 필터라는 것을 적용한 후에 CAE에 입력하는 방식, 세 번째로 인코더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들로부터 생성된 피처 맵을 플래튼해서 사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위에 소벨 필터와 플래트닝 모두 적용한 방식입니다. 이 소벨 필터라는 것은 이미지의 밝기 변화를 2D 컨볼루션으로 근사해서 변화가 큰 곳을 찾아내고, 그 변화가 큰 경계 부분을 강조해주는 필터인데 따로 학습되는 것은 아닌 non-trainable 필터입니다. 이 모든 학습 방식에 대해 K-means clustering과 truncated Dirichlet process를 비교했다고 하고요. 아래는 이외의 하이퍼 파라미터 세팅입니다. 먼저 정량적인 평가 및 분석 결과입니다. 웨이퍼 맵 데이터를 CAE에 인풋으로 주면 인코더를 거치면서 각 레이어마다 당연히 아웃풋 텐서들이 나올 텐데, 몇 번째 레이어부터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각 레이어들의 아웃풋 텐서를 사용해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즉, 각각의 레이어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이렇게 따로따로 덧붙여서 학습시킨 것인데요. 이를 통해 인코더 레이어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레이턴트 피처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클래스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할 때의 매트릭으로는 이 아래의 식처럼 정의되는 MAP, Mean Average Precision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마다 데이터 개수가 다르면 학습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 클래스 내의 데이터 개수로 이 MAP를 평균해서 최종 평가 지표로 사용합니다. 결과는 이 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 박스 플롯을 보면 좋을 듯 한데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세팅에 대해 truncated Dirichlet process가 K-means clustering보다 우월했습니다. 일단 KMC가 성능 면에서 이상했던 점은 실제 클래스가 9개였음에도 K를 1000으로 두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았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분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적정 개수를 틀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TDP는 Concentration Prior Alpha를 0.01로 두고 Full Covariance 대신 Diagonal Matrix를 Covariance로 사용할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실제와 같이 9개의 클러스터를 잘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알파를 100으로 뒀을 때 클러스터 개수를 11개로 틀리긴 했으나 KMC에 비해서는 역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인 점은 풀 코베리언스가 다이아고널 코베리언스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공분산인 만큼
좋은 표현력을 가질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성능이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풀 코베리언스를 사용하는 믹스처 모델이 오버피팅에 더 취약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풀 코베리언스를 사용했을 때 클러스터 개수도 30개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이 해석이 어느 정도 맞을 듯 합니다. 반면 다이아고널 코베리언스는 적당한 레귤러라이제이션의 역할을 함으로써 모델의 일반화 능력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학습 방식 간의 비교입니다. 먼저 소벨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모호한 패턴을 만들어서 성능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 윗줄의 그림은 이상 유형 중에서 near full 패턴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패턴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벨 필터로 엣지를 강조하게 되면 같은 컬럼에 있는 WBM들끼리는 너무 유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류에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처 플래트닝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는 인코더가 원래의 WBM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오버피팅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원 결과 예시를 봐도 플래트닝을 사용한 CAE, 그러니까 FCAE는 랜덤 노이즈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패턴들을 이렇게 잘 인식했는데요. 그냥 CAE는 노이즈까지 복원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CAE와 레이턴트 벡터의 차원 P를 비교하면 그냥 CAE는 1368인데 FCA는 128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인코더 내 컨볼루셔널 레이어 4개의 아웃풋 텐서들을 비교했을 때는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가 나머지 레이어들보다 좀 더 유의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초반 레이어는 아직 가공이 덜 되어서 유용한 정보가 부족한 반면에 너무 뒤쪽 레이어는 정보 과다로 인해 클래시파이어를 오히려 혼동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레이블을 이용해서 CA 인코더를 파인튜닝 했을 때는 당연히 파인튜닝을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성능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성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만들어진 피처맵 H의 각 부분이 예측된 레이블 Y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 그래드캠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H에 대한 Y의 그레디언트를 시각화하는 것인데요. 이 결과표에서 가장 위의 행이 원본 이미지이고요. 아래의 3개 행이 각 방법론으로 분류했을 때의 그래드캠 결과들인데 여기서 빨간색일수록 영향이 높은 부분이고 파란색일수록 영향이 낮았던 부분들입니다. 먼저 단순 CAE로 분류를 하면 이렇게 쓸데없이 웨이퍼 밖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은 당연히 웨이퍼 맵 안쪽에 있을 텐데 이를 잘 못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K-means 클러스터링을 적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몇몇 패턴을 그나마 더 잘 잡아내긴 했으나 보면 그럼에도 여전히 이상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로 Truncated Dirichlet Process를 사용했을 때는 웨이퍼 내부에 적절한 영역에 잘 집중해서 결과를 판단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연구의 모티베이션을 다시 떠올려보면 웨이퍼의 이상 패턴 라벨링 비용이 높고 반도체 공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결함이 등장할 수 있다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DS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WBM 이상 패턴 분류 방법론을 제안한 것이었고요. 방법론을 요약하자면 컨볼루셔널 오토엔코더로 WBM의 레이턴트 피처를 추출한 다음 그 피처들에 대해 디리클렛 프로세스 믹스처 모델을 적용해서 클러스터 수를 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클러스터들을 수도 레이블로 이용해서 CAE 인코더를 멀티클래스 분류 목적의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와 의의로는 당연히 성능 면에서 우수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K-means 클러스터링과 같은 벤치마크 방법론 대비 여러 세팅에 대해 강건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레이블링 없이도 동작하는 Self-Supervised Learning으로 이러한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다는 것이 의의입니다. 실제로 적용된다면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패턴 변화에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좋은 연구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논문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